30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상이 돼서 이제 고압 펌프까지 진행이 되면 뭐 현대기아차 R 엔진 같은 경우는 네. 기본 나와버려요. 아.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차가 알고 싶다 이남생입니다. 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요. 본인의 자동차가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 또는 전기 차인지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간혹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다든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혼유 사고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혼유 사고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면서요. 예,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대꼴로 혼유 차량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혼유를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얼마 전에 지인도 혼유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보통 보면 자신 차량은 혼유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차 한 대 있는 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와이프 차를 몬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차량은 디젤인데 뭐 휘발유를 넣는다든가 네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혼유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연료 특성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넣었을 경우에는 뭐 시동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부품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네. 일단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공기하고 연료를 같이 들어와서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불꽃을 튀게 해주는 타입이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만 혼입해서 높은 압축비로 압축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공기가 이제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운 공기에다가 연료를 착 분사해주는 그런 타입을 사용하거든요. 네네. 완전 엔진 타입이 틀립니다. 네. 가솔린 엔진에다가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솔린 엔진은 인하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인하점이 영하 20도 정도 되거든요. 네. 영하 20도 정도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게 가능한데 디젤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려면 6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제 시동을 하게 되면 60도가 안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불꽃을 튀겨도 잘 안 붙습니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불안전 연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디젤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솔린 엔진은 거의 대부분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 생길 만한 게 없이 그 전에 먼저 시동이 꺼져 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착화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착화점이 뭐냐면 이제 순수하게 열만 올려서 자기 스스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게 착화점인데요. 네.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착화점이 한 300에서 500도씨까지 올라가야 착화가 됩니다. 네네.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착화점이 한 250도에서 착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디젤이 이제 착화는 더 네네. 빨리 되는 거죠. 이제 가솔린을 넣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더 높은 온도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거나 불안전 연소가 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아침에 시동 걸 때는 아무래도 그 착화점이 높기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리게 그렇겠네요. 되죠. 예, 그래서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 휘발유차에 예. 경유를 넣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수리가 들어가나요? 휘발유차에 디젤을 넣었을 때는 뭐 큰 부속 손상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젤 연료가 들어갔으니까 연료 탱크에서 경유를 다 빼내고 이제 세척만 깨끗하게 해주면 네. 그 뒤로는 이제 추가로 문제될 만한 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문제는요, 디젤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넣었을 때가 조금 문제가 발생해요. 경유를 만져보면 굉장히 미끌미끌 하거든요. 네네. 스스로 이제 윤활할 수 있는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에는 고압 펌프라든가 인젝터라든가 이런 부품에 경유를 윤활유로 스스로 사용하면서 압송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버리면 윤활이 거의 안 돼요. 윤활유가 없다 생각하시면 이제 쇠가 깎이게 되고 아무래도 고압 펌프라든가 이런 부품에 손상이 오게 되죠. 그러면 예. 경유차에 휘발유를 일단 넣었다는 것 자체가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주유소에서 딱 넣다가 네. 휘발유다 하면서 딱 발견하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정비소를 이동해서 똑같이 휘발유 차량 이제 수리하는 것처럼 탱크에 있는 연료만 빼가지고 넣으면 끝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부수품이 손안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전혀 손상은 없겠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넣고 딱 가는 도중에 한 5분 이내로 생각나가지고 스스로 세웠을 경우에는 5분 정도는 충분히 고압 펌프라든가 이게 손상이 안 됐을 확률이 95% 이상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도 빨리 캐치해가지고 정비소로 이동해서 이런 거에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빼내고 그리고 이제 연료 필터를 교체를 하시고 라인 청소를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99% 다 끝납니다. 그래서 2차적인 고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수리비는 크게 예, 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 내외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연료 필터 들어가고 이제 라인 청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2배 정도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3단계가 문제예요. 3단계는 어느 시점이냐면 모르고 끝까지 갑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네. 그러면 시동이 꺼졌다는 말은 이제 어느 부품에 손상이 입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하점이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인하점 때문에 폭발이 안 돼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네. 휘발유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들어가서 꺼졌기 때문에 이제 부품 손상이다 확정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그래도 2단계처럼 수리를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내가 실수로 넣었다 했을 때는 네.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30만 원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상이 돼서 이제 고압 펌프까지 진행이 되면 현대기아차 R 엔진 같은 경우는 네. 기본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10배가 10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확률은 제가 보기에 30만 원짜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한 60%대고 뒤에 게 이제 다 손상됐을 경우가 한 40% 되거든요. 일단 먼저 30만 원치를 지르고 그런 다음에 지켜보는 거를 네. 한번 그럼 후에 문제 없이 예. 계속 잘 달리면 그냥 상관없는 타시면 되는 거니까. 거고. 예. 근데 이제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면 이제 고압 펌프에 제일 먼저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에 손상이 오면 거기에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가 나오게 되고 네. 그 쇳가루들이 이제 커먼 레일이라든가 인젝터로 다 침투해서 인젝터를 다 막아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젝터 4개만 해도 벌써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고압 펌프가 100몇십만 원. 그리고 커먼 레일 바꾸고 수공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어쩌볼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간혹 셀프 주유 말고 예. 주유원이 실수를 또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주유원이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초짜 알바생이라든가 네네. 그런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보상 처리에 따라서 처리 받으시면 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영수증이에요. 그렇죠. 예, 영수증을 단기간에 바로바로 버리지 마시고 네, 꼭 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유 전에는 주유캡에 있는 오일 종류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영수증에도 한번 오일의 종류를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져서요. 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인데요. 예. 네. 사장님 또 추석 맞아서 뭐 이벤트 준비하셨다면서요. 올 추석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요즘 점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10월 17일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검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엔진오일 많은 할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근처에 계시면 뭐 방문하셔가지고 점검도 받으시고 오일도 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추석 장거리 운행 전후로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내 차량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